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고성 향로봉에는 기상 관측 장비의 한계인 1.5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면서 적설량 기록이 중단됐을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큰 눈이 그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마을 주민들은 여전히 눈과의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이 녹기를 기다리던 부부는 결국 삽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밀려드는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조립식 집, 건물 벽면이 휘어진 상황. 어제까지는 도로 눈을 치우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제는 지붕이 무너져 내릴까 걱정입니다. 도로 눈 치우는 것밖에 더 했어. 이 집은 신경도 안 썼지. 오늘 보니까 그렇지. 주저앉았잖아. 아내가. 이게 이제 점점 무거워지니까. 산간마을은 눈으로 온통 덮여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마을에서 눈 치우는 주민들을 좀 만나러 가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러 가는 길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이 푹푹 빠져서 어르신들이 이 길을 따라서 눈을 치우시는 게 좀 상당히 위험해 보입니다. 홀몸 어르신이 많은 마을이라 연이은 폭설에 2월 내내 보건소는 비상입니다. 응급차가 오기도 힘들고 하니까 여기가 80세 이상 어르신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응급 상황이 생길까 봐. 이 지역 농가소득 효자인 피망 육묘를 시작해야 하지만 기약이 없습니다. 육묘장으로 쓰이던 비닐하우스 안은 1m 넘게 눈이 쌓여 눈 위를 기어서 들어가야 하는 수준입니다. 모종하는 육묘장에 모종을 키워야 되니까. 근데 2월 한 중순부터 종자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나무가 뿌리채 뽑혀 전선 위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언제 전선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장면. 민가 주변으로 부러진 소나무가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소나무가 물기를 머금어 무거운 습설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지난 23일까지 나무 부러짐 등으로 도내에서 7건의 크고 작은 정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주말 내내 산지를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이 유지되면서 쌓인 눈은 거의 녹지 않은 상황.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된 만큼 눈으로 인한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도내 시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시군은 기초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과 비상의료체계를 점검하고 긴급 상황에 즉각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사태 확산에 대비해 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비상진료를 유도하고 개원이들의 파업 동참 여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대형 병원의 주말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약 3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후보군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혼란이 큰데요. 선거구 획정을 놓고 여야가 협의점에 이르지 못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홍한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강릉시 선거구에 권성동 의원을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중남, 배선식 후보가 경선이 치르고 있어 승자가 대결을 펼칩니다. 강릉 지역의 판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공천에서 탈락한 김한근, 오세인 예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 개혁신당 이영랑, 진보당 장지창 후보와 함께 다자 대결 양상으로 흐를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단수 공천과 경선 지역은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원주 갑 박정하,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유상범, 경선 포기로 단독 공천된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이철규 의원까지 4명의 현역 의원이 뛰게 됐고 원주 을 선거구는 김한석 후보가 단독 공천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지역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 선거구는 한기호 의원과 이민찬, 허인구 등 3파전으로 갑 선거구는 노용우 의원과 김혜란 후보가 맞대결을 치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주 을선거구 송기현 의원과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선거구 허영 의원이 총선 주자로 나서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한호연, 홍천 횡성 영월 평찬 허피롱 후보가 단수 공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지역은 강릉을 비롯해 원주 갑선거구의 여준성, 원창목 후보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을선거구의 유정배, 전성 후보가 뛰게 됩니다. 남은 선거구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인데 여야 모두 공천 심사 결과가 안개 속입니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대로 총선이 치러질 수 있어서입니다. 원안에는 춘천이 갑, 을 선거구로 단독 분구되고 춘천과 떨어진 철원, 화천, 양구는 속초, 인제, 고성과 붙어 6개 지자체가 모인 공용 선거구가 됩니다. 또 양양은 강릉 선거구와 합치게 돼 자칫 해당 지역의 공천은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피입니다. 국민의힘이 당초 경선을 치르기로 했던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이철규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찌감치 한호연 후보를 출마 대상자로 추렸고 개혁신당 류성호 후보와 자유통일당 홍순근 후보도 도전장을 내밀어 본선에서 4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에 현역인 이철규 의원을 단수 공천했습니다. 경선 대상자인 장승호 후보가 경선을 포기함에 따라 이 의원은 3선 도전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제22대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총선은 현재 4파전으로 추격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일 일찌감치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위원장 한호연 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소방산업 공제조합 이사장을 지낸 한 후보는 지역에서 오래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습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정무특보인 류성호 후보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류 후보는 경찰 경무관 출신으로 태백 경찰서장을 지낸 만큼 지역과 밀착 행보를 보여왔습니다. 자유통일당 소속 홍승군 후보는 한전과 삼표시멘트에서 근무했습니다. 기업에서 다져왔던 실력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헌신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본 후보 등록이 채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4명의 후보는 저마다 실력과 지역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며 표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자 등록 후 3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가며 4월 5일에서 6일까지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4월 10일 본투표 및 개표가 진행됩니다.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선거구의 공천 결과가 속속 확정되면서 더욱 선명한 경쟁 구도가 펼쳐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휴일인 어제 저녁 도내 한 전통시장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연기에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이 담을 넘어 70대 어르신을 대피시키고 소화기로 초동 진화를 해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강한 불길과 함께 희뿌연 연기가 창문 옆으로 새어나옵니다. 이웃 주민들은 황급히 집 밖으로 나옵니다. 희뿌연 연기가 금세 CCTV 화면을 가릴 정도로 불길이 세졌습니다. 그때 한 주민이 소화기를 들고 와 대문을 두들기고 문이 열리지 않자 담벼락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뒤이어 또 다른 주민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초동진화에 합세합니다. 마을 주민은 이 담벼락을 넘어가서 불을 끄다가 집에 있던 70대 어르신을 발견했습니다. 주민들은 현관에 앉아있던 집주인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화재 신고 4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들은 진화대원이 올 때까지 집주인 곁을 지키고 다른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119에 바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소화기 들고 들어가서 진화를 했는데 불길이 너무 크다 보니까 불길은 1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삽시간에 주택과 가재도구를 태워 2,2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몸을 피한 70대 집주인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불길이 빠르게 확산된 탓에 초동진화가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빨리 가도 그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소화기 한 대가 저희가 흔히 말하는 컴퓨터 한 대의 위력이다 이런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닌 만큼 이웃들의 용기와 빠른 대처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몽골행 하늘길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앞으로 양양공항에서도 몽골을 오가는 항공기를 띄울 수 있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몽골 항공회담을 통해 기존의 인천과 김해 등 5곳에서 띄우던 몽골행 항공기를 양양과 제주공항에서도 띄울 수 있도록 몽골 측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공항은 몽골 노선을 운항하려는 항공사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정부의 운수권 심의를 거쳐 운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2026년도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총회에서 개최지가 최종 결정된 가운데 강릉시는 스페인 엘체시와 팽팽한 접전 끝에 24대 18로 누르고 유치를 확정지었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는 2년마다 열리는 대회로 올해는 7월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되며 강릉시가 유치에 성공함에 따라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게 됩니다. 정선 지역에 건설 중인 민간 아파트와 관련해 입주 예정자들이 아파트 건설 현장 앞에서 오늘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입주 예정자 비상대책위는 지난해 9월로 예정됐던 준공 시기가 3차례나 연기됐고 이번 달로 최종 통보된 사용 승인 시점도 지켜지지 않아 거주 문제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비대위 측은 당초 약속했던 창호나 외벽 등의 마감이 지켜지지 않았고 진입로 문제 등 중대한 하자도 발견됐다며 정확한 입주 기간 지정과 재시공, 피해 보상 등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보행로 미설치와 각종 하자 등으로 사용 승인이 미뤄졌고 당장 거처가 없는 일부 세대에만 임시 사용 승인이 추진 중입니다. 삼척 지역 대표 축제인 삼척 정월 대보름제가 7만 4천 명이 찾으며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국보 죽서루 보름달빛 아래 하나 된 우리를 주제로 열린 2024 삼척 정월 대보름제는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기줄다리기 대회, 술비놀이와 떡잇기 강강술래 등 다채로운 행사로 치러졌습니다. 삼척시는 올해 행사 기간 많은 눈이 내렸지만 횃불 기줄다리기와 달집 태우기 봉송 등 새로운 시도로 많은 방문객이 찾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저렴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 강원도 대학 12곳에서 시행되는 가운데 지원 단가가 2,000원으로 인상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00원의 아침밥 지원 단가를 기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늘리기로 했고 앞서 강원도와 강릉, 춘천, 원주도 지원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더욱 양질의 식단이 제공될 전망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